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다행히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소요 및 폭동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또 그로 인한 흑백 갈등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살면서 몇 번 경험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 있습니다. 아주 좀 진짜 이 인종차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화만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피부색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흑백 갈등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살면서 제가 흑백 갈등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고, 또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노예제도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아프리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봐왔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흑백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911, 그 9.11 사태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는데 주말에 알바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주말에 알바를 했는데 911 사태가 이제 딱 있어요.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멀쩡한 빌딩에 비행기가 하이제킹된 비행기가 와서 그냥 부딪혀갖고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흑인 청년이지 그때 그 친구가 아마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냥 그걸 보고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며칠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얘가 아무런 뭐가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범인이 중동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지역, 제가 그 일하던 그 지역에도 중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다 문 닫고 막 그랬거든요. 그에 대한 무슨 적개심도 별로 없고 얘는 별로 막 그게 없어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는 어떻게 너네 나라가 너네 나라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테러에 의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일을 큰 사고를 당했는데 왜 넌 아무 느낌이 없냐? 넌 왜 아무 생각 없냐? 했더니 그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거는 그냥 하얀 사람들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까맣고 저건 그냥 하얀 사람들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 아무리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어? 같은 미국인이고 너네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했더니 저거 너는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흑인 문화는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대중문화에서 이, 이 랩으로 대표되는 이 갱스터 랩 같은 거로 대표되는 흑인 문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제가 또 공부하기로도 그렇고 배우기로도 그렇고 흑인들은 어,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를 행동 양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표준어라고 하는 건 백인들이 쓰는 그런 어떤 억양이나 단어들이 표준어로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랩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표현을 쓰고. 예. 그리고 또 억양도 흑인 영어의 억양은 조금 백인들의 억양과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굉장히 일부러 이질적인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밑에 깔려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미국은 난리가 났었던 기억도 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을, 이 피부색이 하얗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사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이 겉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갈등의 흔들림들이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게 뭐가 없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미국의 힘이라고도 저는 느꼈어요.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캠퍼스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선 대통령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그랜드 파크이라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원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오전 9시, 10시부터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이죠. 시카고 마천루 유명하잖아요. 고층 빌딩.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베큐에이션 됐어요. 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뭐 저격이랄까 어떤 공격적인 그 어떤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저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어서고 10몇 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미국 사회를 참 희한하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정말 유나이티드가 하나로 다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겠다. 그게 뭐냐면 이 흑백 갈등 문제하고 또 하나 있죠. 약물 문제. 이 미국의 약물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이게 뭐 일일이 뭐 예를 들을 수도 없고요. 저는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생활 속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은 정말 하나로 되기가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곳곳에서 그 일어나는 인종차별로 촉발된 여러 가지 시위나 폭동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살면서 경험했었던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잠재적인 폭발력 등이 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카더라 이건 정확히 이게 정말 진짠가? 이렇게 확인은 제가 못 해봤어요. 근데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러한 카더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교들 있죠.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라든지 상위 뭐 종합대학교 상위 뭐 2등, 3등, 4등 뭐 이 정도 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은 그 위치가 대부분 전통적으로 그 빈민 지역에 있어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기억도 안 나요.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또 정확한 전형적인 예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가 미국에서 보통 종합대학 랭킹으로 따지면 3위, 4위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유서 깊고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시카고 대학 위치가 어디냐면 시카고 남부에 완전히 그 빈민 지역의 한가운데 있어요. 빈민 지역이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내려가서 그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정말 경험을 한번 이거 해보지 않으면 말로만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거짓말을 할 건데 4차선 정도인가? 4차선 정도 이 도로 하나 사이로 이쪽과 이쪽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예. 이쪽은 캠퍼스 타운이 딱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막 말끔하고 깨끗한 건물들이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완전히 슬럼화 돼 있어요. 예. 창문도 제대로 없었고 비닐 같은 거로 막 테이프 붙여져 있고 차들도 막 제대로 모양을 갖춘 차들도 별로 없고 저는 사실 시카고 살면서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시카고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쪽 시카고 남부를 투어를 차갖고 했어요. 내리지 못해요. 위험해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미국이 정말 이렇다. 미국이
우리가 항상 영화나 뭐 이런 매스미디어 통해서 비춰지는 미국은 굉장히 뭐 잘 살고, 뭐 굉장히 뭐 평화롭고, 뭐 수준도 없고, 막 이런 것만 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어두운 면도 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부의 빈민 지역도 사실은 제가 투어를 일부러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게 정말 확인되진 않았는데 진짜 대학교 위치들을 보면 각 도시마다 동부도 그래요. 예. 빈민 지역 한가운데 띄옥 대학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대학을 그쪽에 빈민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디벨롭먼트를 생각을 해서 지역 개발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냥 카더라 정도인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회복지의 역사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어요. 예. 이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서부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에 그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계셨고 또 동부에 메리 리치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메리 리치몬드예요. 이 메리 리치몬드는 동부에 있는 유명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 너희는 이웃에 있는 빈민가를 방문을 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각 학생들이 써온 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나름 이 미국 사회에서 그때 당시 동부 그들이 있던 메리 리치몬드가 있던 동부 지역에 어, 빈민들이 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어떤 문제가 정확히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노력이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이렇게 일련의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Social Diagnosis라 해서 사회적 진단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고요. 현재 사회복지, 특히 사회사업 분야에서 실천적인 사회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정을 하는, 즉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틀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체계를 갖춘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리 리치몬드가 장학금을 주고 지역의 빈민들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쓰게 했던 그 학생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냐면 Friendly Visitors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원형입니다. 요즘 좀 심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인종차별로 인한 소요 내지 폭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 보고 또 그것들과 또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사회복지의 한 역사적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